예, 어제 오늘 보면 저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금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미국이 그를 과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마두로를 갖다가 쫓아내기 위해서 일부 자신에게 가담한 군 병력을 데리고 거리 시위를 갖다가 지금 하고, 거리에서 이 과이도 편에 가담한 군인들이 총격전을 벌이고, 그리고 마두로 측 장갑차가 시민들을 덮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지만은 아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역사의 진실에 속하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가 어쩌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그것이 다 차베스의 잘못이고 마두로의만의 잘못인가, 아니면 차베스와 마두로에게 둘러리를 서고 또 그들에게 또 이 푼돈 그리고 뭐 식권 또 그들이 해주는 각종 무상 복지 파퓰리즘에 취해서 그들의 주구가 되기로 자처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잘못은 없는가? 크지요. 베네수엘라 같이 저렇게 잘못된 좌파 파퓰리스트에게 한번 넘어간 나라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거의 나라를 그들 내고 나서야 이제 못 살 수가 없어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들고 일어나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 마두로 일당은 끝까지 물러가지 않고 엄청난 유혈 충돌을 야기한 끝에 결국은 쫓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래 파퓰리즘으로 흘러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의 파퓰리즘이 유행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갓 전국에 이 통일이 된 국가를 이뤘지만 이탈리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국가의 통치권이 제대로 미치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이 갖가지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속성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파퓰리즘이 비롯돼서 마침내 무솔리니라는 이 파시즘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무솔리니는 원래 사회주의에서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태가 거구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파퓰리즘이라는 행태가 중요하지 좌우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대표적인 파퓰리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퓰리즘에서 극우 파퓰리즘도 있고 좌 파퓰리즘도 있는데, 문은 거기에서 좌 파퓰리즘에 속하는 있는 행태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했던 일 중에 상당수가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길과 유사합니다. 먼저 상권 분립 체제를 갖다가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들을 약화시키고 의회 기능을 거의 무산시키고 국유화와 반기업, 반시장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추진이 되고 몰수가 유행을 하고, 우리나라 뭐 유치원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또 대기업들 잡았다 풀었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국민 다수에게 국가 주도로 그냥 배급을 했습니다. 자, 집도 나눠줘, 컴퓨터도 나눠줘, 차도 나눠줘, 공짜 수업료에 심지어 오지랖 넓게 쿠바까지도 지원을 했고요. 심지어 뭐 니카라과 같은 남미에 못 사는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전부 지원해서 두목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한마디로 이 부가 그들이 났고, 심지어 국유화시킨 석유, 남미 최고의 산유국에서 나중에는 석유 인프라 시설이 개선되지 못해서 이 석유 생산의 효율성이 형편없이 떨어졌고, 이제 사기업들이 거의 문을 닫거나 도망을 가게 되면서 물자가 귀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탈출 행태가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파퓰리즘이 유행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자원을 나눠주면서 정부 주도 집회나 행사에 오면 식권을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아주 우습게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그림에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에 나오는 군인들은요, 현역 군인인데 시민 편에 서겠다 해서 등을 돌린 군인들입니다. 마두로가 차베스가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을 장악하는데 혈안을 가졌는데 이제 군도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현대 지금 한국이 흘러가는 꼬라지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처럼 만들어가는 꼬라지가 베네수엘라처럼 흡사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을 벌써 차례대로 다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요, 정부 비판하는 언론인들은 피살당하거나 쫓겨나가 다 문 닫았습니다. 비판 언론이 없어요. 이 대규모 시위를 하는데 그 기자들이 송출을 하니까 아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해외 송출되는 기능 자체를 막아버렸어. 처음에 송출된 사진 말고는 사진이 안 나오고,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 베네수엘라에서 중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21세기에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자행이 되고 있는데, 언론이 거의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권 분립도 다 무산되고요, 의회 기능도 마비돼 버렸고, 헌법재판소나 재판소나 다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경찰을, 군인만 딱 데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파퓰리즘으로 퍼부으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지금 유사한 행태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면 한국당을 해산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이 오늘 오전 9시에 165만 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도 27만 명이다. 이거는 이제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니까 보수 쪽에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런 걸 갖고 경쟁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유치한 발상입니다. 제발요,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요, 이걸 쌓아가는 이 정권과 그의 끈앞을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작한 거다, 뭐 해외에서의 조회가 많다 했다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또 그게 맞는 것 같다. 그 친구는요, 왜 말을 어린 나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조작을 하거나 뭐 손을 대거나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국당이 자꾸 뭐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말까지도 했는데요, 나경원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요, 지난 18일 북한 매체인 우민기, 우리 민족끼리가 한국당 해체가 정답이다라고 말한 나흘 만에 청와대 게시판에 이 해산 청원이 올라왔고, 그러면서 역시 북한 적폐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도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본다. 북한 배후설은 팩트를 갖고 하는 이야기다. 한국당 해산 청원이 매크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에 의해서 기획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 순서나 속도로 봐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네티즌들도 말이 안 된다고 한다. 1초에 30명씩 들어오고 한 명이 무한 아이디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여기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이 청원 행태를 비판하려면 이게 북한이니 조작이니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우리도 민주당 해산을 하자고 유치한 짓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장난에서는 보수가 해봤자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아니 이거는 그야말로 자, 정권이 하는 행태에 반대한다고 그 야당을 해산을 시켜요? 통진당 해산과 이게 같은 류에 놓고 다룰 수 있는 소재입니까? 한마디로 정권의 앞잡이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권의 앞잡이의 장난에 컴퓨터 조작 의혹까지도 보이는 이런 행태를 언론들이 중계하고 보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정당 해산이 무슨 스포츠 경기냐? 오늘 조선일보 보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이렇게 낳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선일보나 여러 신문에 보면 여당 의원의 보좌관이 학부모 단톡방에서 한국당 해산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웃기는 이야기고, 아마 여권이 자기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이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거의 몇십 분마다 몇 시간마다 보도를 계속하고 있지요. 생중계하듯이요. 이 자체가 보도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여권의 인터넷 공작팀 드루킹 같은 조직이 이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슨 언론에서 객관적인 여론이라고 보도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첫째, 청와대 청원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에 숫자를 쌓아가면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도 수상하고, 세 번째로 이런 것을 일부 허접한 언론부터 진여 언론들이 나서서 경마 중계하듯이 계속 실시간 중계를 하는 저희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어느 세상이든 권력의 끈아풀들이나 공작조가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런 끈아풀이나 공작조들이 지금 패스트 트랙 문제에서의 핵심은 여당이 일부 야당을, 자기 우군인 위성 야당을 꼬드겨서 온갖 탈법으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맹문 하에 이 선거의 룰과 한마디로 게시타프 조직 설립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한 저항으로 한국당이 강력하게 물리적 방어를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겁에 질려서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 한국당 해산 청원이 160만이 넘었다라고 생중계하는 목적은 한국당 의원들의 사기를 꺾어서 그들이 겁을 먹고 아예 저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난에 불과한 이런 내용들을 의미를 담가서 그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언론이, 이거는 아주 개자식들인 겁니다. 진짜 나쁜 거예요. 윤기호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언론이 아주 나쁜 자들이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기사거리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글을 쓰는 기자가, 이거는 완전히 정권의 끈아풀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적인 요소는 북한이 했니, 무슨 조작이 있었니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와대 청원이요.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에 청원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정권에 유리한 것만 끈아풀 시켜서 청원시켜서 일부 해결했지, 청와대 청원이라는 게 신문고 기능을 가지고 약하고 억울한 자의 무슨 하소연을 들어줘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정권의 한마디로 대외 홍보 기구에 문 정권을 반대하는 야당 해산 청원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라 이렇게 여겨서, 이런 건 해퍼닝처럼 생각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면서 신경 꺼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중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산한 놈들이 얼마나 무식한 놈들인가 하면, 이거 해산 청원한 놈들이 놈이라 붙이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 것들이에요. 살면서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편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이성의 입각에서 편을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식한 놈들이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당은요, 이 청원한 놈을 전부 고발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업무 방해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당이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상한 여론을 갖다가 조성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한국당이 추진하는 반대운동을 방해한 주범이라고, 한국당이 제발 이 청원 주도한 놈들을 고발 좀 하기 바래요. 허구 어느 날 중도 합리청을 겨냥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중도가 어디 있고 합리적인 보수청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나 하세요. 자, 그들이 해산 사유로 지적한 내용이 여당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당은 사사건건 야당을 사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 의원인지 모르겠다. 무슨 토착 외구만큼 무식한 소리지요.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행태의 삼류 정치적인 아주 지극히 꼬여있는 편파적인 시각에 의한 요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산 요건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걸 판을 열어놓고 거기에 저들 끈아풀들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숫자 쌓아서 올라가는 거를 오히려 누가 시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냐고 보도 질타해야 될 언론이 이것이 마치 국민의 여론인 양 이야기하는 자체가 정말로 웃긴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요. 미쳐도 많이 미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좌우에 다 미쳐가고 있는 거다. 어떻게 제정신인 사람이 이렇게 됐냐. 신재민이 등장했다가 퇴장하는 것도 미친 짓이고 윤지호가 나타났다가 들어가는 것도 미친 짓이고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또 김학의 사건 갖고 주무르고 있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일이고 경찰이 지금 버닝썬 가지고 저 장난치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버닝썬의 윤규건 말고 한 4명 정도의 고위직 경찰 간부가 엮여 있다라는 소문들이 지금 장안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본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약 수사하다가 무슨 탈세 수사하다가 그런 업소 좀 뒤봐줘 무슨 공무원 수사하다가 그러면서 본질은 가지 않고 있고 윤규건이 마누라 김재미가 아직 한국에 와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제대로 없고 손혜원이가 아직 검찰 출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리고 손혜원 동생이 제2 뉴핑에 나와서 폭로했던 내용을 검증하는 언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거리가 산적해 있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하에 거기 권경업이 스토리부터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스토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박정길이라는 판사가 블랙리스트도 안 되고 그렇게 내리꼽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영장 기각을 시킨 부분에 김은경입니까? 그걸 왜 틀렸느냐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언론 하나 없고 박정길이가 한양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임종석이하고 어떤 관계인지 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한다요? 청와대가 답변해봤자 이거 갖고 뭘 할 건데요. 자, 청와대 스스로가 숫자 경쟁을 시키고 무슨 국민에게 큰 선심이나 쓰는 양 뭐 옛날에 백성들입니까? 시민이 아니라요. 20만이 넘으면 친히 답변을 해줄게. 지랄하고 자빠져.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너무 정말로 유치한 겁니다. 청와대 스스로 실제 정당 해산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청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냥 촛불혁명처럼 정치적 의지를 청와대 청원으로 표출하는 거야. 자, 너네들이 촛불혁명이라고 부른 것 중에서 얼마나 거짓이 많았냐. 그러면 이런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 속에 숱한 거짓들이 담겨 있는데 이걸 청와대가 장을 열고 선동하는데 앞장서서야 되겠느냐. 같은 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놈들과. 그래서 이거 하는 놈을 고소해서 그놈 직업이 뭐고 이름이 뭐고 그리고 그놈이 청와대와 어떤 관계가 있고 혹시 둘 사이에 동관계가 있는지 지시관계가 있는지를 드루킹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하나를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빌빌 싸면서 북한 거라고 하고 나도 이거 북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경원이 정신 좀 차리고요. 이 청원한 사람을 고발해놨어요. 빨리. 무슨 북한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조작 운운, 북한 운운 하기 전에 이 청원한 사람을 조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원한 사람을 조사하면 민주주의의 뭐 이런 의사 표현을 갖다가 방해했다고 우리가 중도층이나 젊은층에서 오해받을까 봐 그것도 못한다고 할 겁니다. 나는 이거 청원한 사람을 바로 고발 조치해서 정체를 까발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절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과 과정과 원인과 결과와 돈과 연락과 거래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져서 이루어지기가 십상인 겁니다. 2년 전이니까 문재인 생일에 지하철에 광고 낸다다가 무슨 저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전광판 광고 낸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지랄. 그거 다 보면 관계 있잖아요. 정권에 관계 있는 그룹들이요. 이 정권은 수없는 여론 조작팀들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을 시켜서 때때로 이런 일을 시키고 자기 쪽에 사발 통문을 시켜가지고 이걸 만들어 갑니다. 근데 한국당은 이게 조작이다, 북한 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이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말할수록 더 찌질해져요. 그럴수록 뱀 대가리를 직접 잘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이 배경에서 이런 짓거리를 사주하고 이 청원을 한 사람의 신상을 갖다가 밝혀가지고 그들과 청와대와 현 정권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또 다른 드루킹을 잡아내야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가 북한 타령한다니 오히려 당신들이 하는 짓이 찌질해져 보이고 허구한 날 또 북한 타령이냐 소리 듣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그렇게 감이 오지 않는 겁니까? 자,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말장난을 해서 한국당에 업무방해를 했다. 이렇게 논리를 세워가지고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서 마치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지금 패스트트랙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안 좋은 일이냐. 그렇게 언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벌인 사람은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고 정치적 사주나 돈 거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발을 해서 즉시 압수수색을 해서 청와대 이 청원 홈페이지를 거기에 있는 클릭이나 IP 주소 등을 다 해서 보면 중복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정체를 밝혀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